안녕하십니까. 두들겨우리 TV입니다. 오늘 또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그동안 미루고 미루었던 대형 화분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송이 늦어지고 또 겨울이 오다 보니까 이제서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형 화분 분갈이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대형 화분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직접 한번 분갈이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신 그럼에 감사드립니다. 식물에게 분갈이는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뿌리의 한계, 큰 식물일수록 뿌리 발달이 왕성합니다. 화분 안에 뿌리가 꽉 차서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하면 정작 물과 영양분을 흡수할 흙이 부족합니다. 흙의 노화, 시간이 지나면 흙의 입지가 뭉쳐 물길이 막히거나 반대로 물이 너무 빨리 빠져버립니다. 산성도가 변하고 영양분이 고갈되는 건 식물을 지치게 하죠. 신호포장, 화분 구멍으로 뿌리가 빠져나갔나요? 물을 줘도 겉돌거나 금방 시드나요? 혹은 새잎이 예전보다 적게 나오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분갈이 타이밍입니다. 이제 분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키라입니다. 바키라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매력이 있어 베란다 멍을 하기에 최적의 식물입니다. 바키라의 독특한 바닥을 펼칠 듯한 이국적인 시원한 모양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줄기가 따아진 형태나 밑동이 굵은 형태로 유통되어 조형미가 아주 뛰어납니다. 압도적인 공기 저항,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매우 우수해 거실이나 국방에 두기 딱 좋은 식물입니다. 강인한 생명력, 환경 적응력이 좋아 초보식 잡사님도 큰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는 효자 종목이죠. 바키라가 좋아하는 환경은 햇빛, 직사광선보다는 창문을 거친 밝은 감적감을 가장 좋아합니다. 너무 강한 햇빛은 잎을 타게 만들 수 있고 너무 어두운 곳에서는 가지가 힘없이 길게만 자랄 수 있으니 베란다의 밝은 안쪽이 명당입니다. 물주기, 바키라의 굵은 줄기는 물을 저장하는 탱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물을 자주 주면 뿌리가 쉽게 썩습니다. 겉흙이 충분히 말랐을 때 한 번에 듬뿍 주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물 주는 횟수를 확 줄여주세요. 습도 조절, 줄기는 건조한 것을 선호하지만 잎은 촉촉한 것을 좋아합니다. 건조한 실내라면 분무기로 잎에 물을 살짝 뿌려주면 잎끝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고 해충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화분도 괜찮아요. 바키라는 몸집에 비해 뿌리 발달이 아주 왕성한 편은 아닙니다. 분갈이 할 때 너무 큰 화분을 선택하면 흙 속의 수분이 오래 남아 가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뿌리 크기에 맞는 적당한 화분을 골라주세요. 가지치기, 성장이 빨라 천장까지 닿을 기세로 자라기도 합니다. 그럴 땐 원하는 높이에서 가감하게 가지를 잘라주세요. 자른 자리 옆에서 새로운 잎들이 돋아나며 더 풍성하고 예쁜 수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해요. 물이 너무 많거나 가습, 반대로 너무 부족할 때 보내는 신호입니다. 흙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새순이 끈적거려 한기가 잘 안 날 때 진딧물이나 개각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젖은 수건으로 닦아내거나 친환경 살충제를 활용해 관리해 주세요. 바키라는 서양에서는 머니트리라고 불리며 재물운을 불러온다는 기분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 개업 선물이나 집들이 선물로도 인기가 정말 많은 식물입니다.
두 번째는 드리세나 마지나타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수직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며 공간을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기특한 식물입니다. 마지나타의 매력 포인트는 공기정화의 정석 NASS에서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로 실내 독성 물질 크실렌, 트리글로로에틸렌 등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수려한 수영, 곱게 뻗은 줄기와 끝에서 분수처럼 퍼지는 잎의 조화가 예술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줄기가 목질화되면서 고풍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다양한 색감, 잎 가장자리에 붉은색이나 분홍색 테두리가 있는 품종이 많아 단조로운 베란다 정원에 포인트 킬러를 주기 좋습니다. 건강하게 키우는 관리 가이드. 햇빛, 반음지 식물이라 직사광선보다는 밝은 실내나 베란다 안쪽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너무 강한 햇빛은 잎끝을 타게 만들 수 있고 반대로 빛이 너무 없으면 잎의 붉은 테두리색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물주기, 건조하게. 마지나타는 가습에 매우 취약합니다. 줄기의 수분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까지 바짝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보통 2-3주에 한 번 정도면 적당하며 잎이 약간 아래로 처지는 느낌이 들 때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습도 조절. 건조한 환경에서는 강하지만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잎끝이 갈색으로 마를 수 있습니다. 가끔 잎에 분무를 해주거나 젖은 천으로 잎을 닦아주면 강택도 살아나고 건강해집니다. 분갈이와 수영 관리 팁. 화분 선택. 뿌리가 가늘고 예민한 편입니다. 분갈이 시 뿌리가 다치지 않게 주의하시고 배수가 잘 되도록 마사토나 배양토의 비율을 잘 조절해 주세요. 목대 관리. 마지나타는 키가 위로 쑥쑥 자라는데 아래쪽 잎이 마르면서 떨어지는 것은 줄기가 굵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른 잎은 손으로 살짝 당겨 정리해주면 매끈한 줄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성장 억제와 가지치기. 너무 높이 자랐다 싶으면 줄기를 원하는 높이에서 가감히 잘라보세요. 자른 단면 근처에서 새로운 줄기가 여러 개 돋아나 훨씬 풍성한 수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신호. 잎끝이 타요. 실내가 너무 건조하거나 수돗물의 염소 성분에 예민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을 주기 전 하루 정도 미리 받아두었다가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잎이 우수수 떨어져요. 이는 대부분 가습의 신호입니다. 흙이 축축하다면 즉시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고 흙을 바짝 말려줘야 합니다.
세 번째, 벵갈 고무나무입니다. 벵갈 고무나무는 처음에는 조금 까다로운 듯해도 햇빛과 통풍만 잘 맞춰주면 금방 쑥쑥 자라며 베란다의 주인공이 되어줄 거예요. 혹시 지금 키우고 계신 나무 잎이 떨어지거나 반점이 생겨 고민이라면 분갈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벵갈 고무나무의 매력 포인트는 공기 정화 능력, 미세먼지 흡착 능력이 뛰어나고 음이온을 많이 발생시켜 거실용 식물로 1순위로 꼽힙니다. 카멜레온 같은 잎,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잎의 노란색 무늬가 선명해지고 빛이 부족하면 초록색이 짙어지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키우는 관리법, 햇빛. 빛의 사냥꾼이라 불릴 만큼 빛을 좋아합니다. 베란다 창가나 햇빛이 잘 드는 거실 쪽에 두어야 특유의 밝은 잎 색깔을 유지할 수 있어요. 빛이 너무 부족하면 잎이 떨어지거나 색이 탁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주기. 겉흙이 바짝 말랐을 때 화분 구멍으로 물이 나올 만큼 듬뿍 줍니다. 고무나무 종류는 가습에 예민한 편이므로 손가락으로 흙을 2-3cm 찔러봐 물기가 없을 때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통풍. 대형 화분일수록 바람이 잘 통해야 합니다. 통풍이 안되면 깍지벌레 같은 해충이 생기기 쉬우니 날씨가 좋은 날엔 꼭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분갈이와 수영관리. 배수층은 필수. 대형 벵갈 고무나무를 분갈이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석을 충분히 깔아 물 빠짐을 좋게 해야 합니다. 가지치기. 성장이 빠른 편이라 수영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원하는 높이에서 가지를 잘라주면 곁가지가 나와 풍성해집니다. 하얀 수액주의. 가지를 자르면 우유 같은 하얀 수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독성이 있어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작업하시고 반려동물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잎관리 꿀팁. 벵갈 고무나무는 잎이 넓어 먼지가 잘 쌓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젖은 수건으로 잎을 닦아주거나 샤워기로 가볍게 물을 뿌려주세요. 먼지만 제거해도 강합성 효율이 높아져 식물이 훨씬 생기 있어집니다.
네 번째, 소철입니다. 소철은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주는 기특한 식물입니다. 소철은 어떤 식물인가요? 살아있는 화석.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 중 하나로 공룡시대부터 살아남은 아주 강인한 종입니다. 성장 속도. 성장이 매우 느린 편이라 한 해에 잎이 한두 번 정도만 새로 돋아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번 자리를 잡으면 수십 년을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식물이죠. 이국적인 외형, 짧고 굵은 줄기로 깃털 모양의 빳빳한 잎이 사방으로 퍼지며 자라는 이 모습이 마치 야자수를 닮아 인기가 많습니다. 소철이 좋아하는 환경. 햇빛. 소철은 햇빛을 묵적 좋아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가장 해가 잘 드는 명당 자리를 넣어주세요. 빛이 부족하면 잎이 가늘고 길게 자라며 힘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온도. 따뜻한 곳을 좋아하지만 추위에도 제법 강한 편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밖에서 겨울을 나기도 하지만 베란다 정원에서는 5도씨 이상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주기와 흙관리. 물주기. 줄기 부분의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따라서 약간 건조하게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득뿐만 아니라 속흙까지 충분히 말랐을 때 화분 구멍으로 물이 나올 정도로 듬뿍 주세요. 보통 봄, 가을은 2, 3주에 한 번, 겨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배수. 물이 고이면 뿌리나 구근이 썩기 쉽습니다. 분갈이 하실 때 배수가 잘 되도록 마사토나 펄라이트 비중을 높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집사를 위한 꿀팁. 항변현상. 아래쪽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이럴 땐 소독한 가위로 노란 잎줄기만 바짝 잘라주세요. 그러면 영양분이 위쪽 새순으로 집중되어 더 예쁘게 자랍니다. 독성주의. 소철의 잎과 씨앗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나 반려동물이 잎을 씹거나 씨앗을 먹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산세베리아입니다. 산세베리아는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산세베리아는 분갈이라기보다는 포기 나누기로 2개의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5개의 화분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정말 시급했습니다. 대형 화분 뒷처리와 청소, 뒷정리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분 하나하나 물티슈로 먼지를 깨끗이 닦아주고 있습니다. 주말 하루 수고한 나에게 스스로 박수를 보내며 이 영상 제작을 마칩니다. 투덜개구리 TV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